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부동산 성공 투자 파트너 로드맨 인사드립니다. 우선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드디어 구독자 500명이 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애청자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는 로드맨TV의 김소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이번 영상에서는 건물주 길라잡이 프로젝트 제4탄 건축법 기초다지기 컨텐츠 중 1조건 사선 제한에 대한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다가구 원룸 소개하는 영상들을 많이 보신 분들이라면 중개사분들께서 본 건물의 경우 북도로를 접하고 있어서 건물이 허실 없이 반듯하게 올라갔습니다 라는 설명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혹시 왜 북도로를 접하게 되면 이렇게 건물이 허실 없이 반듯하게 올라가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오늘 영상을 통해 왜 북도로를 접한 건물은 허실 없이 반듯하게 올라가는지 그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이전 영상들을 한번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제가 영상 하단부에 링크를 걸어둘 테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인 1조건 사선 제한에 대해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진을 한 장 보실게요. 사진 속 건물을 보시게 되면 눈에 띄는 부분이 있죠. 바로 건물이 계단식으로 인면이 깎인 것이 가장 먼저 보이는데요. 반듯하게 건물을 올리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건축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건축법의 1조건 사선 제한이라는 제도의 영향 때문에 건물이 일정 높이 이상으로 건축이 되는 경우에 이렇게 계단식으로 깎인 모습으로 건축이 되는 것입니다. 좀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에서 건축을 할 때 남쪽 집에 햇빛이 들을 수 있도록 1조건을 보장하기 위해 정북방향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건물을 일정 거리를 띄워서 건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준주거지역과 상업, 공업지역은 이러한 건축법에서 지정한 1조건 사선 제한의 영향을 받지 않고 건축이 가능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1조건 사선 제한이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높이가 9m 이하인 경우에는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m 거리를 띄워서 건축을 하면 되고요. 높이가 9m를 넘게 되는 경우에는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이격하여 건물을 축조해야 합니다. 참고로 건물의 한 층 높이는 보통 약 3m 정도로 건축이 되니 참고하시고요. 글보다는 아무래도 그림을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우니 그림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북쪽에 대지가 있는 경우와 북쪽에 도로가 있는 경우가 차이가 나다 보니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쪽에 대지가 있는 경우입니다. 예시를 든 건축물의 경우에는 1층은 필로티 구조로 주차장으로 구성을 하고요. 2층에는 근린생활시설이, 3층부터 5층까지는 다가구가 들어간 상가 원룸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4층부터는 기존 건축 바닥에서 4.5m, 6m가 각각 들어간 형태로 건축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화면에 보이는 파란 선이 인접대지 경계선이고요. 쉽게 말해 북쪽의 남의 땅과 내 땅의 경계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축물을 축조할 때 이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m를 띄워서 건축을 하게 된다면 3층 높이인 9m까지는 똑바로 건물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4층부터는 12m의 절반인 6m를 인접대지 경계선을 기준으로 띄워서 건축을 해야 하고요. 마찬가지로 5층의 경우에는 15m의 절반인 7.5m를 인접대지 경계선을 기준으로 띄워서 건축을 해야 합니다. 건축을 하는 건축주 입장에서는 사선 제한을 받는 부분만큼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겠죠. 다음으로는 건물이 북도로와 접해 있는 경우입니다. 북도로 6m와 접한 건물이라고 가정을 하고 설명을 드려보자면 본 건물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도로가 끝나는 경계 지점이 인접대지 경계선이 되겠고요. 3층까지는 1.5m만큼 이격하여 건축하면 되고 4층의 경우에는 앞서 봤던 것처럼 인접대지 경계선을 기준으로 이격하는 것이 아니라 북도로 끝부분을 기준으로 6m를 이격하면 됩니다. 기준이 북도로가 있을 때와 없을 때가 차이가 나는 것이죠. 왜냐하면 반대편 끝부분에 다른 사람의 건물이 있기 때문에
이미 건물 사이가 충분한 간격이 있어서 일조권이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는 것처럼 도로 끝에서 6m를 띄워도 건축물까지 닿지 않으므로 똑바로 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5층도 마찬가지로 7.5m를 이격해야 하는데 도로 6m와 기본적으로 1.5m를 띄운 부분을 합친 수치가 7.5m이므로 5층도 깎이는 부분 없이 똑바로 건축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건축주분들께서 북도로를 접한 땅을 선호하고요. 구독자분들께서도 이제는 다가구를 소개하는 유튜브 영상에서 자주 들어보셨던 북도로와 접한 건물은 허실 없이 반듯하게 잘 올라간 건물이 왜 반듯하게 건축할 수 있는 것인지 그 원리를 잘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일조권 사선 제한이 어떤 것인지 알았다면 이론을 투자에 접목시켜 봐야 하겠죠. 먼저 앞으로는 4층부터 깎여서 올라간 건물을 보시면 정북 방향 사선 제한 때문에 저렇게 건축을 했구나 라고 인지를 하셔야 하겠고요. 따라서 용도 지역이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의 경우에는 북도로와 접한 땅이 사업성이 높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사선 제한을 받은 건물은 무조건 안 좋고 나쁜 건물이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이 베란다 공간을 잘만 활용한다면 오히려 다른 건물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창적인 매력 포인트를 갖추어 버리는 공간이 아니라 새로운 공간으로 가치 창출을 할 수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는 이 베란다 공간에 어닝, 인조잔디, 파고라, 야외 테이블 등 휴식 공간을 조성해 둔다면 도심 속 나만의 힐링 공간도 될 수 있고 세입자들에게도 방을 구할 때 다른 건물에서는 볼 수 없었던 힐링 공간이 제공되기 때문에 계약 성사율도 높아지고 임대료의 경쟁력도 제고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부 건물에서는 일명 가대기라고 불리는 샌드위치 판넬로 이 베란다 공간을 불법 증축하기도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고 일단은 이 베란다 부분에 가대기 작업을 해두는 것은 불법 증축에 해당한다는 정도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드맨TV에서는 원룸 매수, 운영, 매도에 관한 지식과 노하우를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대구를 비롯한 전국의 부동산 매물들을 접수받고 있고요. 좋은 매물들을 선별하여 구독자님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한 번씩 해주시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부동산 정보들과 알짜 매물들을 소개해드리는 로드맨TV의 김소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